예,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밤입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아주 바쁘고 치열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처럼 공수처와 윤석열 징계가 본격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군사작전의 맨 선두에는 또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현 정국, 핵심을 이야기하면 추미애로 일어난 이 혼란, 윤석열 직무정지에 대한 혼란, 징계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빨리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설립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 메시지를 전후로 해서 마치 집권 여당이 군사 작전 치르듯이 많은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야당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가면요. 야당이 왜 좀 속 시원하게 공수처와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는 이건 문재인 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걸 좀 시원하게 좀 막아주지 못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왜 또 이 대목에 김종인이 지난 정권에 대한 사과를 들고 나오느냐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말 보셨듯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위 동물국회법을 식물국회법으로 만들었죠. 국회 선진화법 이야기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법이 생긴 이후로는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당 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드홀, 법사위장 앞 모두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한다는 말 그대로 농성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입건이 됩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보셨다시피 국회의원 배지를 떼겠다라고 각오하기 전에는 다른 충돌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여당은 패스트트랙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4개월 동안 중도를 향한 진격, 사실은 기존 이 야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지만 중도를 향한 진격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지금 9일 지난 정권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왜 9일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지 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날이랍니다. 이게 무슨 생일입니까? 이게 무슨 결혼 기념일입니까?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 번 한다고 끝나는 문제인가요? 사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할 수 있죠. 왜 이 시점에서 사과 얘기로 가지고 야당 분열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지금 집권 여당이 언론개혁을 얘기합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을 얘기하면서도 집권 여당의 편을 드는 언론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언론들은 야당이 지금 분열하는 모습이 굉장히 반갑죠. 지금 타이밍이냐는 부분이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많이 야당을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너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비판에도 흔들리는 야당입니다. 그런 야당은 비판할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을 키워줘야 될 때고, 두 번째,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듣는 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기호에 맞춰드리고 또 기분도 맞춰드리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공중파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저도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왜 친소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소관계를 떠나서 냉정하게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정치 현상을 읽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요. 제가 사실은 뭐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없는데 객관적인 시각마저 잃어버린다면 더 잘 들여다보지를 못한다. 더 분석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공중파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공중파에서 하지 못했던 그 많은 말들, 그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제가 스스로 자제했고 또 외부적으로 자제당했던 그 많은 말들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다. 제가 어느 정파에 소속해서 사실은 뭐 서로 뭐 이렇게 비위를 맞춘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야당은 가급적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뭔가 지금 조금만 균열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들어와서 야당이 이런 상황에서 분열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과 앞으로 여러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사과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9일은 아니다. 9일은 또 아닐 수밖에 없는 게, 9일은 이미 국회에서 전쟁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때는 본회의 마지막 날이죠.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후 2시에 그 시그널이 나오기 앞서서 오후 10시부터 군사작전은 시작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열려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을 협의해서 처리하자 라고 여당이 제안을 하고 야당이 받습니다. 근데 그쯤에서 조금 있다가 국회 법사위에서는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어서 바로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하자 야당이 이제 안건조정위 신청을 합니다. 안건조정위 뭐 별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좀 더 여야가 모여서 법사위 안에서 여야 대표끼리 모여서 조금 더 조정 의논을 거친 다음에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열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건조정이 바로 거쳐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농성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처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는 걸 몸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로 일단 하루 연기했다, 하루 시간을 벌었다 이런 정도고요. 오후 2시에서 대통령의 회의 결과, 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검찰개혁은 추진하겠다, 공수처법은 통과시키겠다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곧 바로 법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오는 10일 10시 반에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열겠다고 통보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많은 것들이 짜여진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죠. 전국에 있는 나눠져 있는 법관들의 대표들 125명 중에 오늘 120명이 온라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뭐 판사 사찰이라고 하죠. 저는 이 네이밍도, 이 이름 붙이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들에 대한 뭐 약간의 성향 분석 정도입니다. 그걸 그 전국 판사회의, 법관회의에 올리자라고 일부
판사들이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죠. 네. 윤석열 징계위를 앞두고 전체 법관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겠다라는 의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객관적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전체 그 모임 법관들이 과반수로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건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검찰의 중립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열고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 겁니다. 농성 밤새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긴 해야죠. 그 다음에 야당은 지금 농성에 거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제 의결을 못하도록 연기시키는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난해 말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임시국회까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필리버스터 아무리 해도 필리버스터에 자기도 참가해서 그거 끄는 다음에 회기가 넘어가면 임시국회를 통해서 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막지는 못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 생각입니다. 무기한 철야 농성 좋습니다. 그것과 함께 공수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시그널 사인도 나왔으니까요. 최대한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공수처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그렇게 통과시킨 게 사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야당에서 이건 사기죠. 속임수죠. 민주당의 변명은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법안 개정안을 혹시 국민의힘에서 또 연기하고 미루는 전략을 쓸까봐 본회의까지 가는 절차만은 마련해 두고자 한 것뿐이다라고 변명합니다. 아직 협의를 할 여지는 남아는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요. 지금도 원내대표 회의를 해서 내일도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남겨둬야 된다. 가능하면 중립적인 인물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모든 판단은 국민 여론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징계위 부분요. 윤석열 계속해서 절차의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최대한 징계위에서의 그 공방 또 차후의 법정 소송 준비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건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문재인 정부는 속도를 조절할 것입니다. 여론의 추이의 가장 핵심적인 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기일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하루 1000명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가장 좋은 적기가 오고 있는 셈이죠. 물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조율해 가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서두를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 위원장도 오는 9일은 시간이 아니죠. 그날은 본회의를 두고 국회 본회의장 주변 로텐도어를 주변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막을 수 없겠죠. 그 다음날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고 다시 연장이 되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 앞에서 야당이 마지막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에 굳이 사과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험 많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건 아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대다수 언론은 친정부입니다.
그걸 모르실 분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이런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모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객관적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제가 도저히 뛰어난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유튜브는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것을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공정한 말씀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타가 있으면 질타를 받고 또 때로는 좀 감성적으로 또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싸울 때 먼저 흥분하면 진다지 않습니까? 냉정은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면서 싸워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독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독주의 길을 아주 위험한 독주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뵙겠습니다.